가볍고 편하게 볼 수 있는 뮤지컬. 하지만 티켓값은 무겁고 불편한 뮤지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제가 알라딘 프리뷰를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브이로그도 올렸었는데 오늘은 알라딘의 전체적인 줄거리, 그리고 제가 봤던 캐스트 후기, 또 관람 포인트 이렇게 짚어서 오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알라딘은 아그라바라는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시장에서 물건을 훔치며 살아가는 좀도둑 알라딘, 궁전에서의 갑갑한 생활에 답답해하는 공주 자스민, 램프의 요정 지니, 왕궁의 고문관이자 악역인 자파가 등장합니다. 이 자파라는 왕궁의 고문관은 요술램프를 손에 넣어 자신이 술탄이 되려는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요술램프는 어느 한 깊숙한 동굴에 묻혀있는데요. 이 동굴에는 오로지 흙 속의 다이아몬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흙 속의 다이아몬드가 바로 알라딘인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파는 알라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편 자스민은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캐릭터라서 모든 걸 통제받는 왕궁 생활에 답답해요. 특히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아버지를 이어 술탄이 되지 못한다는 점, 배우자도 스스로 택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골라주는 사람과 해야 한다는 점에 분노하는데요. 결국 자스민은 반항하는 차원에서 몰래 궁전을 탈출합니다. 가출에 성공한 자스민은 평민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시장에 가는데요. 그곳에서 알라딘을 만나 둘은 서로 첫눈에 반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좀도둑으로 살아가는 알라딘은 늘 쫓기는 신세인데요. 자스민과 첫눈에 반해 좀 잘해보려는 상황에서도 알라딘은 사람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알라딘은 자스민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는데요. 자스민이 좀 경계하고 머뭇거리자 알라딘은 나를 믿어요? 라며 자스민에게 손을 건네며 안심시켜주고 둘은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때 알라딘을 잡으러 온 경비병들이 들이닥치는데요. 알라딘이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자스민은 공주라는 신분을 밝히고 알라딘을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알라딘을 찾아낸 자파는 협상을 시도합니다. 알라딘이 동굴에 들어가 요술램프를 가져와주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죠. 단 램프 외에 어떤 것도 만지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알라딘은 요술램프를 찾으러 동굴에 들어가는데요. 동굴에는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합니다. 알라딘은 요술램프를 찾은 후 동굴에 나가려는데 수많은 보물들 사이에서 목걸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스민이 하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인데요. 이 목걸이를 보고 자스민을 떠올린 알라딘은 자파의 경고를 잊고 그만 목걸이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동굴이 크게 분노하며 무너져 버리는데요. 무너진 동굴과 함께 기절했다 깨어난 알라딘은 자신이 들고 있던 램프의 글자를 자세히 보려고 문질문질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니가 튀어나오는데요. 깨발랄하게 등장한 지니는 알라딘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청량 아파트 당첨, 롯데 시그니엘 타워 등 원하는 건 다 들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알라딘은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나를 여기서 탈출시킬 수 있겠어? 라고 의심스럽게 말하는데요. 그 말에 긁혀버린 지니는 마법을 사용해 알라딘과 동굴에서 탈출합니다. 의기양양해진 지니, 이제 소원은 2개 남았다고 말하는데요. 알라딘은 아니 난 소원을 빈 적 없어. 그냥 네가 나를 탈출시킬 수 있는지 물어본 거지 라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직 3개의 소원이 남아있는 알라딘입니다. 동굴에서 나온 알라딘은 자스민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자스민이 공주인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생각한 알라딘은 지니에게 첫 번째 소원으로 자신을 왕자로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왕자가 된 알라딘은 당당하게 구혼자로서 궁정에 찾아가는데요. 술탄 역시 알라딘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면서 서로 결혼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자스민, 왕자가 된 알라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술탄이 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다른 왕자들과 같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스민은 아버지와 알라딘에게 화를 낸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이런 자스민의 반응에 알라딘은 당황합니다. 그때 자파가 나타나 알라딘에게 악마의 속삭임을 하는데요. 공주의 방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가서 자스민과 다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아그라바의 법에 따르면 공주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간 자는 침입죄로 사형에 처해지는데요. 알라딘을 없앨 램프를 뺏을 목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그것도 모르고 자스민의 방으로 찾아간 알라딘, 함께 마법의 양탄자를 타자며 손을 내미는데요. 경계하는 자스민에게 나를 믿어요? 라고 묻자 자스민은 그제서야 왕자가 알라딘인 것을 알아챕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양탄자를 타고 밤하늘을 날아다니는데요. 이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A Whole New World입니다. 둘은 다시 가까워지고 자스민과 알라딘은 결혼을 약속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피엔딩이면 재미없죠. 자파가 또 방해를 합니다. 공주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며 알라딘을 지하 감옥에 가두는데요. 감옥에 갇힌 알라딘은 지니에게 2번째 소원을 빌어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자, 이렇게 겨우 풀려나 맞이한 결혼식 날 알라딘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이대로 왕자로서 자스민과 결혼하면 평생 거짓으로 살아가야 하고 왕자가 아니라는 걸 밝히면 자스민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때 또다시 자파가 일을 저지릅니다. 몰래 요술램프를 훔친 자파가 결혼식장에 나타나는데요. 램프의 또 다른 주인이 된 자파는 지니에게 자신을 술탄으로 만들라고 조언을 빕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자파가 술탄이 되는데요. 알라딘은 머리를 써서 술탄을 자극합니다. 네가 아무리 술탄이 된다 한들 전지전능한 지니보다 낫겠어?
어딘가 허술한 악역인 자파, 그 말에 홀랑 넘어가는데요. 마지막 소원으로 자신을 지니로 만들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자파는 램프의 노예가 되어 평생 요술램프에 갇히는데요. 자파를 처리한 알라딘은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지니의 자유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자 술탄은 뭔가 각성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면서 갑자기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데요. 공주는 자신이 원하는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술탄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렇게 지니는 자유를 찾고 자스민과 알라딘은 진정한 사랑을 얻으며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저는 박강현 알라딘, 강홍석 지니, 그리고 이성경 자스민으로 봤는데요. 박강현 배우님은 확실히 소년미가 있는 캐릭터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강현 배우님의 좀 땡땡한 고음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 알라딘에서는 그런 가창력을 보여줄 만한 그런 노래는 없었어서 좀 알라딘이 부르는 노래 중에 기억에 남는 넘버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노래보다는 좀 춤이 더 많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강홍석 배우님은 그냥 지니 그 자체. 사실 알라딘은 지니를 위한, 지니에 의한 뮤지컬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니가 분량도 제일 많고 노래도 제일 많거든요. 중간에 디즈니 메들리도 부르고 뭐 잠실역 3번 출구, 이분하게 구워드릴게 이런 드립도 많이 하는데 다 찰떡같이 잘 살리고 재미 포인트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뮤지컬 알라딘은 좀 다른 인물들보다도 지니의 역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강홍석 배우님은 제가 본 공연이 첫 공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빈틈없다, 여유롭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성경 배우님은 진짜 공주님 그 자체. 저는 2층에서 봤고 무대랑 그렇게 가깝진 않았는데도 멀리서 봐도 배우는 배우다 그런 뭔가 아우라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연기가 자연스럽고 이미지도 잘 어울려서 자스민이라는 캐릭터에는 되게 잘 어울리고 몰입도 잘 되는 그런 캐스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노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게, 그 자스민이 부르는 첫 넘버로 성벽 너머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특히 이 노래에서 좀 긴장하진 게 느껴져서 살짝 몰입도가 떨어졌었는데, 근데 제가 본 공연이 프리뷰 공연이었고 이성경 배우님이 뮤지컬 배우로서 처음 오르는 무대였고, 그 첫 무대에서 부르는 첫 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긴장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앞으로 좀 긴장이 풀리고 좀 더 이게 쌓이면은 제가 느꼈던 아쉬운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자스민의 노래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4곡 정도밖에 안 부르는데, 심지어 그 중에 2곡은 앙상블들이랑 다 같이 노래하는 떼창곡이거든요. 또 알라딘 영화 버전에서 인기 있었던 노래 스피치리스가 뮤지컬에는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자스민의 노래를 듣고 싶었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캐스트가 자파 역의 임별 배우님이랑 자파가 데리고 다니는 원숭이 이하고 역의 정열 배우님인데요. 두 분이 진짜 디즈니 만화처럼 연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오글거리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워서 만화를 제대로 실사화했다라는 느낌이었고, 이 두 분 나올 때마다 저는 더 재밌게 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기대할 장면이 양탄자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홀리월드라는 대표곡을 부르면서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대표 장면인데, 속으로 공연 보는 맛 난다. 까만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콕콕콕콕콕 박혀있는 배경에 무대에는 양탄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대가 좀 심심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양탄자만 있는 게 오히려 세상에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좀 더 낭만적인 장면처럼 보여서 결국에는 좋았다. 두 번째로는 동굴씬입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극 초반에는 너무 지루했어요. 초반에도 다 같이 시장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장면이 있긴 한데, 춤은 화려한데 무대는 평범하고 노래도 초반까지는 별로 임팩트가 잘 안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동굴씬 등장하자마자 그 생각 싹 사라집니다. 갑자기 무대에서 돈 냄새 나는데 금은보화로 가득 찬 동굴을 엄청 화려하게 표현했고요. 지니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이후로 쭉 하드캐리 하기 때문에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의상입니다. 알라딘은 의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무대보다 의상에 눈길이 훨씬 많이 가는데, 이번에 알라딘이 스와로브스키랑 협업을 해서 의상이랑 소품 등에 30만 개가 넘는 크리스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장인물 대부분이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옷들을 입고 있고, 지니는 막 머리에도 금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의상, 분장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쇼입니다. 중간중간 마술을 보여주는데 알라딘이 지니의 마법으로 왕자가 될 때 순식간에 의상이 바뀌고 뭐 사람이 사라졌다 생겼다 하는 마술, 또 자파가 램프에 갇힐 때 자파가 사라지고 램프가 뿅 등장하는 그런 마술쇼도 하고요. 탭댄스도 보여주고 또 쇼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한 줄 평을 하자면 비싼 동화 한 편 유쾌하게 읽은 느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이고요. 아무래도 디즈니 만화가 원작이다 보니까 진부하고 유치한 전개여도 저는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진 않았고요. 화려한 뮤지컬은 맞지만 웅장한 뮤지컬은 아니다. 보통 이렇게 대극장에 대형 뮤지컬에 캐스트까지 빵빵하면 뭔가 고음 차력쇼, 웅장한 오케스트라 이런 걸 기대하기가 마련인데 알라딘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느껴졌고요. 어쨌든 결론은 가볍고 편하게 볼 수 있는 뮤지컬. 하지만 티켓값은 무겁고 불편한 뮤지컬입니다.